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동양 철학의 꽃 명리학에서 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명리학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라면 수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수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명리학에서 수는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기운, 즉 에너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혈액순환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이 수라는 에너지를 통해 연결되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 수는 딱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명리학에서는 수를 오행, 즉 나무, 불, 흙, 쇠, 물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요. 마치 우리 주변의 모든 만물이 이 5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요. 각 수는 저마다 독특한 성질과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각 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물의 기운을 가진 수는 지혜와 유연함을 상징해요. 마치 물처럼 어떤 그릇에든 담길 수 있는 유연함과 겉으로는 잔잔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지혜를 품고 있다고나 할까요? 물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깊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편이에요. 다음은 나무의 기운입니다. 나무는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죠. 나무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쑥쑥 자라나는 나무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강하답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죠. 나무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불의 기운이에요. 불은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죠. 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뜨겁고 열정적이며 리더십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매력이 있죠. 불의 기운은 때로는 과도한 열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흙의 기운입니다. 흙은 안정과 중용을 상징해요. 흙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타입이에요. 마치 든든한 대지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매력이 있답니다. 흙의 기운은 겉으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굳건함과 포용력이 깃들어 있어요. 흙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쇠의 기운입니다. 쇠는 강인함과 결단력을 상징하죠. 쇠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단호하고 목표를 향해 굳건하게 나아가는 스타일이에요. 마치 단단한 쇠붙이처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쇠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열정과 강한 책임감을 품고 있어요. 쇠의 기운은 때로는 완고하게 보일 수 있지만 목표를 향한 굳은 의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떠세요? 각 수의 특징들을 살펴보니 마치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명리학은 이렇게 각 수의 특징을 분석해서 사람의 성격, 적성, 운명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해요. 물론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각 수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다양한 색깔의 팔레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각 수가 가진 고유한 특징들을 조합해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삶의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수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명리학에서는 사람의 생년월일시, 즉 태어난 시간을 기준으로 수의 균형을 분석해요.
이걸 사주라고 부르는데 사주를 통해 개인의 타고난 기질과 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물의 기운이 강해서 지혜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불의 기운이 강해서 열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사주를 분석하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험난한 인생길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하지만 수의 균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명리학에서는 부족한 수를 보충하고 넘치는 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제시해줘요. 마치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처럼 명리학을 통해 자신의 삶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물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물과 관련된 활동, 예를 들어 수영이나 명상을 통해 기운을 보충할 수 있답니다. 또한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한 사람은 차분한 명상이나 휴식을 통해 기운을 다스릴 수 있어요. 명리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흐름 속에서 균형을 잡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자, 오늘 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명리학이 그렇게 어렵고 딱딱한 학문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흥미로운 도구라는 것을요. 명리학은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친구 같은 존재랍니다. 명리학은 마치 우리 삶의 비밀 지도를 풀어가는 것과 같아요. 자신을 탐구하고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물론 명리학을 맹신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데 활용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나침반처럼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명리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명리학 특히 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재미있게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